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님. 예. 어제 설명서 111쪽에 문화예술 아카이빙 위원 예산 편성 질문했다가 설명 듣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아카이빙 요원은 자금미술관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내년에 저희 안성시 홈페이지 상에 문화도시 홈피가 추가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문화도시와 연계한 아카이빙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관내 공공조형물이라든지 예술품들을 아카이브 해가지고 전산화 작업까지 하는 의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안성천변 문화예술거리 조성 그냥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올해 한 10억 넘게 지금 이제 예산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주요하게 이제 시설비로 한 7억 5천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존 안성천변의 기찻길을 복원하는데 일단 5억을 편성을 하신 거고, 천변 표준 공공 디자인 조성 사업에 2억, 굵직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일단 표준 공공 디자인 조성 사업은 기존에 어떤 이제 거점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이거에 일정에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 건지 제가 조금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 부분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이제 공공 표준 디자인 공진원을 통해서 공모 사업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체적인 기본적인 공공 표준 디자인과 활성화 사업 디자인 두 가지의 안으로 전국에서 4군데 시군이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제출한 사업이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면서 안성천변에 이제 문화예술에 걸맞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이제 연장선상으로 사업계획을 냈는데 저희는 거점으로 3가지 거점을 포인트로 사업을 진행해달라. 이제 기본 구상 용역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 공연장 파트하고 그리고 중간에 아양 택지에 있는 아롱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롱공원하고 그리고 기찻길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실제로 중간 보고는 완료가 됐고요. 최종 12월 말에 공진원에서 문체부 주관이거든요. 문체부 주관에서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기본 구상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예산이 좀 투입되는 상황이. 네. 아니, 일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포맷을 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요. 일단 우리 천변이 실질적인 문화의 거리로 활력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지금 이번에도 보면 조명, 타일, 벽화, 그리고 전체 이제 시설적인 측면의 보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 차원등거리 대대적으로 조금
홍보도 하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문화의 그 차 없는 거리도 처음에는 여튼 길거리 버스킹 등등등 포함해서 문화의 거리에 초점을 둬서 여튼 이제 시도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게 물론 이제 장수적 측면에서 여기는 천변을 중심으로 여튼 형성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조금 효과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차이는 있을 거라는 뭐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있는데 자꾸 이제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오버랩이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공간 창출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개선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좀 그 편히 좀 쉬고 뭐 올 수 있도록 조성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대로 소소한 여튼 이제 그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또 먹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쪽에 사실 이렇게 유동인구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체류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전체적으로 좀 재래시장하고 연계된 좀 종합적인 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문화도시와 연계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달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서 문화도시와 문화예술 거리의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때 이제 체계적으로 저희가 정립을 함에 있어서 안성 천변 같은 경우는 부분 그 아름다운 부분들을 좀 부각하자, 그런 의미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그리고 문화도시인데요. 문화도시 지금 지정공모 신청을 내년 6월 일단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 보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그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서 지금 별도의 임기제를 2명 지금 채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려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나요? 이게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그 대법원전 그 예비도시를 통과하고 이런 도시는 그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 속에 팀을 두고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욕심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가 2명 정도는 저희 팀에 소속을 시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진행해야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명 갖고도 사실 열악한 형편입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자체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지금 주민주도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튼 심사의 기본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다양하게 사무관리비 등등 좀 들어와 있는데요. 여튼 뭐 지금 현재 그 문화도시 추진은 발족이 된 상황인가요? 네.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여튼 뭐 추진위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물론 전문가적 영역의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역량 강화 차원과 뭐 이런 것들을 전체로 고려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 부분에 과정에 좀 함께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셔서 추진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116조 유일공간 문화재생 사업인데 지금 문예회관하고 포도박물관 2개 사업 모두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문예관 리모델링 공사는 실제로 그 기존의 문예회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이라는 생활문화 리노베이션이라고 그런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 중반기에 그 선정이 돼가지고 이것 또한 그 12월 말 정도에 이제 최종 구상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걸 근거로 그 내년에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기본 계획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공모를 신청해 달라라는 문체부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단 저기 문체부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구상 용역에 선정이 되면은 네. 기본 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네. 균특 사업으로 거의 99% 해주는 사업인데 실제로 이제 운영에 있어서 기본 계획이 정확하지 않으면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 계획을 반영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 계획 용역에 어떤 필요한 비용을 일단 담으신 거고. 네, 예. 그리고 근데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가 또 6억이 이게 지금 도비 매칭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도 문체부하고 경기도하고 각각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신청을 일단 수요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일부 공사에 대해서 사업을 냈는데 실제로 간해시가 됐습니다. 3억 원이. 그래서 그거를 간해시가 됐다라는 거는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문예회관과 향토사료관이 있는데 향토사료관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사업비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사업비 시설비가 실제로 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걸 우선적으로 좀 시설비는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 공모 사업에도 지금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래요? 기본 계획이 여튼 전체적으로 세워져야 뭐 실질적인 그 재생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면 지금 그 6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세이브 시키고 기본 계획 수립한 다음에 아닙니다. 사용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기본 계획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네.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기본 용역에서도 단계별로 문체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을 좀 나눠가지고 왜 그러냐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향토사료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우리 중기 지방재능개혁 보면 또 유휴공간 그 문화재생 사업으로 문예회관의 총 사업비가 지금 46억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거는 근데 여기는 또 우리 그 예산서에는 지금 총괄 사업비로 지금 표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괄 사업비는 그 저희가 균특 사업 지금 총괄액이 네. 결과가 나오지 기본 구상에서 계략적인 비용이 네.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균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시비를 매칭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균특 사업을 따놓은 상태에서 거기 네. 매칭을 하기 때문에 네. 좀 그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시설비는. 그래갖고 지금 분류해갖고 편성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후에 균특 규모까지 하면은 지금 문예회관 재생 사업에 일단 그럼 총 사업비는 46억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이후에 기본적으로 여튼 기본 설계나 전체로 나와야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신 거고요. 네, 예, 예. 별도의 지금 도비 매칭 6억을 갖고 시설비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집행을 하실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박물관은요, 실제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소송이 끝났고, 네. 그리고 이제 소송이 2건이 있었는데, 전부 다 끝났습니다. 2개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좀 안 좋아서 실제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거를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존에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협의하는 그런 기본 구상을 좀 반영을 해서 어떤 안이 도출이 될지 그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포도박물관도 기본구상 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신 거 보면 일단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않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매각에 대해서는 시민의 네. 주민의 네. 좀 다수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행정에서 그냥 그대로 매각하기에는 어려운데 실제로 매각하는 게 좋은지까지 좀 검토를 구상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각을 포함해서 여튼 그 활용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용역으로 보면 되니까 우리 너무 그 용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지금 포도박물관은 지금 수년째 이렇게 문제가 되어져 왔던 건데 결국 매각이 이제 거기 여튼 서원면단이 법인이 농업법인이 됐든 여튼 주민주도용으로 그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이 타당할 것인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굳이 외부 기관에 맡겨갖고 그 판단을 맡겨야 돼요. 근데 이 포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D등급이 나온 상태고요. 네. 내부적으로 거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제가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지난 11월에 그 전문가 컨설팅 이제 구두로 방문을 해서 같이 거기를 좀 둘러봤어요. 근데 이제 활용도 그 전문가 집단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되게 아까운 시설이긴 한데 이거를 좀 면밀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짓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방안이 조금 나와주는 기본 구상이 나와야지 그 성공의 승패가 달려있다. 왜냐하면 항상 건물을 지었다 해서 그게 다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숙제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134쪽이고요. 문화재 관리인데 우리 청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연구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봉덕사 문화재 조사 학술 용역도 있는데 제가 이거 내용을 잘 몰라서요. 지금 봉독사 같은 경우는 봉독사 스님이 지화장이라는 종이로 만드는 꽃을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지화장이 지금 현재는 시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도지정급 이상의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화장을 포함해서 봉독사가 지금 계속 불화나 이런 쪽에 도지정을 계속 지정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갖고 있는 다른 부분까지 같이 학술 영역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사를 병행하는 학술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두 가지예요. 종이꽃 네, 지화장을 포함한 예, 죄송합니다. 지화장? 네. 여튼 스님 지화장 부분에 대한 시 지정에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승격에 대한 검토하고 네, 뒷받침해 줄 봉덕사에 또 소재해 있는 또 있나 보죠? 네네. 병행해서 네. 병행해서 학술 조사 용역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술 용역입니다. (232조)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51억 8,550만 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구체적인 세부 산출 내역을 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34쪽에 마을 단위 체육시설 설치인데요. 우리 안성 3동 신규 회원 게이트볼 전용구장 조성 공사 5억 8,8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거 전에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 못 하시나요? 제가 지금 전에 거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신주 게이트볼 전용구장은 지금 대덕면에 보면 교각 밑에 네. 풋살장하고 또 게이트볼장이 기존에 있고 네. 그 위쪽에 가면은 또 이 공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게이트볼 전용구장은 거기에 이제 신규 시설을 지으면서 이 지금 목적 자체는 원래 좀 숙달되어 있는 게이트볼 회원이 있고 숙달되지 않은 신규 회원이 있는데 이제 게임을 할 때 보면 이제 숙달된 회원하고 신규 회원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회원들의 전용구장 성격을 띈 그런 구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예산 편성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각종 스포츠가 엘리트가 있고 이렇게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가 있고 등등등 하겠지만 이 게이트볼 같은 건 그냥 생활체육인데 이걸 굳이 신규 회원 전용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일단은 그럼 이거 각 읍면동에서 다 요구하면 이렇게 분류해서 다 설치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일단은 활용도 측면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고요. 제 얘기는 이게 이제 반드시 신규 회원만 써야 되는지 관계의 활용도 측면은 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아니, 뭔가 여튼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설치 기준이 저는 조금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목적을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게 되면 다른 읍면동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읍면동에서는 여튼 스포츠 기술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서 같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이거는 대덕면의 게이트볼 회원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 읍면동 회원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건 내용은 대덕면 게이트볼 회원을 위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꾸 그렇게 말씀 바꾸시지 마시고요. 아니 네. 의원님, 제 말씀은 네. 뭐냐면 네. 지금 위치가 대덕면에 있을 뿐이지 네. 대덕면 신기회원 전용구장이 아니라 네. 15개 읍면동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호수관광 지금 BI 용역 등 해갖고 좀 예산 전체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저기 중기에 반영된 것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2천억 정도가 되면은 우리 안성시 1년 지방세 전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단년도 사업은 여튼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내년도에 실시되는 사업도 있고 등등등 합니다. 예. 여튼 이제 여러분이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2천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제 호수 자원에 대한 여튼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여튼 이끌어 가시겠다는 지금 계획이신 건데 상대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
그 시민 공감대는 저는 아직까지도 좀 불충분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서 사업 추진을 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80조 건강 수석정 정비요. 이것도 뭐 호수관광 호수 개발하고 연계돼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국유지에 주차장 조성하고 뭐 이런 사업이라면서요? 지금 거기 안쪽에 있는 부분은 유지라 그 유지 그 농업기반공사에서 저기 빗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그 내부 안쪽은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는 주차장 시설이 어렵다는 그 농업청공사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그 사실은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뭐 한 18대 정도 될 수 있는 그 주차장이 있긴 한데, 수석정 옆에. 근데 사실 이게 박도진 문학기라고 계속 연계되는 그 초입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박도진 문학관이 저희들이 잘 안 가봐서 그런 것이 실제로 걸어보면 상당히 좋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외지 사람들도 이게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수 개발을 원하는 금강면 그쪽에서도 이 주차장 문제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을.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수변 데크도 데크지만 그게 이제 끊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석정 거기까지는 데크로 연결된 박도진 문학관이 있고, 수석정으로부터 그 길 도로까지는 현재는 그 데크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머지 없는 부분에 대한 수변 데크 연결과 그다음에 가장 불편해 하시는 그 주차장, 그다음에 주차장을 포함한 화장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안쪽 부분에 지금 논이나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현재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도로 밖의 부분을 쪽으로 그 주차장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뭐 저도 그 가본 곳이기도 하고 뭐 이후에 그 민원성 얘기도 좀 많이 듣고 한 부분이긴 한데요. 주차장 문제가 좀 뭐 계속 대두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수석장 옆에 거기 뭐 일부 사유지 부분에 대한 그 매각 뭐 이런 것도 좀 검토하시다가 뭐 조금 이렇게 잘 조율이 안 된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팀장님한테 듣기로는 지금 국유지 부분에 대한 국유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유지? 아니, 맞습니다. 지금 그 수석장하고 건물 사이에 있는 유지나 그쪽 부분은 지금 주차장 들어갈 수 없고, 건물 밖에 부분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아니, 도로 밖에. 네. 그 부분을 지금 도로 밖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저 팀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네, 그 네. 도로 밖에 부분에 네. 국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주차장은 국유지 그 뭐 대부나 뭐 이런 방식 통해갖고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국유지 부분은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추진이 되면 이제 국유지 부분은 뭐 용폐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는 단계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죠. 네. 국유지가 몇 평 되는데요? 아니, 매입을 하실 거면은 뭐 평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계획이 뭐냐고요. 말씀하신 평수는 2,000평 정도, 3필지 정도 되고요. 저희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 주차장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 그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제외상으로 다 규정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각 사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공유재산관리 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제가 좀 헷갈리네요. 예. 네, 일단 예, 예, 예. 제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안전열 의원님. 어제 회담하는데 안을 나르다가는 그냥 생각나가지고 내 얘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이렇게 지역구 다니다 보면 포도박물관 같은 거 지금 면에서는 그거요. 지금 C등급인가 뭐 등급이 나왔잖아. D등급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다 철거를 시켜달라 이제 그거고. 왜 풍등 축제는 왜 해다 지원해주다고 다른 축제는 해주는데 왜 거긴 또 안 해요? 같은 사찰인데. 풍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신청 안내를 드렸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신청을 안내를 한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주지라는 거지. 신청을 예?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 왜 안내를 신청을 해드렸는데 했는데도 왜 받아주지라는 거지?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를 이런 받지 거를 않는 우리 사람을 지역구 의원들이 가면은 이 신자들이 뭐라 한단 말이에요. 왜 같은 뭐 지역구인데 뭐 칠장사 이런 데는 해고 왜뭐저 성남사를 못 해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해주려면 같이 해고 안 해주려면 안 해주고 그래야지 어느 저기 이렇게 이거 편견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거요. 하여간 저 과장님 잘 줘 계셔. 그리고 아까 그 주차장 그 사실은 뭐 녹지과에서 저 데크는 만들고 주차장은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참 아니 데크를 잘 깔아놨으면은 화장실 같은 게 있어야지 맨날 그냥 그 동네에다가 아니 그걸 지금 구기지면은 우리가 매각을 다시 아니 저기를 매수해야 되는 거네. 요즘 추세는 우리 시유지요, 구기지요. 국유지입니다. 요즘 국유지요? 추세는 시유지가 아닌 이상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빨리 매입해가지고 거기 민원 좀 안 나오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 의원님. 네, 송미찬 의원입니다. 저도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원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은 일단은 리모델링은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인 저희가 교문계획 수립 이후에 네. 지금 균톡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문화원 그 건물 관리는 회계까지 하는 거고 안에 자체적에 입주하고 있는 상태는 여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문화원 건물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일단 문화원에 대한 지금 현실적인 역할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입주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보기엔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하는 걸로, 이주라 그래야 되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화원에 대한 특성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한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기존에 기물을 기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향토사료관하고 그 문화원에 있는 문예회관 건물과 같이 합쳐서 그냥 향토사료관과 별개로 이용을 하면 지금 별개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로 이용을 해서 우리 그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들어오는 손님들이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떤지 그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성천변 문화예술거리가 안성청변하고 이제 공공미술사업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저 조형물이나 그런 거는 갖다 놓은 건 좋은데 가서 보면 테니스 족구장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보면 평상을 하나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새거로 교체를 해줄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그게 뭐 하천에서 관리를 해서 하천팀에서 관리를 해서 그러시는 건지 너무 볼품이 없어요, 사실은. 조형물은 좋게 해놓고 그 평상 같은 거는 옛날에 다 그런 썩어가는 그런 거에 장판 깔아놓고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드릴지 아니면 위치 변경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다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전체적인 그 컨설팅이 나오면 네. 그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빨리 조치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금강수석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는 게 입구 도로 쪽하고 전망대 심사하고 둘레길 주차장 정도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검토할 부분이 또 많으신 거고. 지금 현재는 일단은 그 아까 그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가장 현안 문제이고 이제 결론은 이제 주차장이 외부로 나오게 되면 네. 그 이제 데크가 단절된 부분을 당연히 보완해야 될 거고 네. 그 이제 주차장 공간을 포함한 그 속에다가 그걸 담아야 되겠죠. 네. 저번에 그 들어가는 입구 쪽도 좁아서 그 연수원 쪽에서도 이렇게 길을 넓혀서 이렇게 교행이 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기 과에서 했던 건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했던 건가 그때? 지금 전에는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설계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전에는 그 도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연수원 쪽에 개인 부지를 사서 네. 그쪽에다가 이제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말씀이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주차장 부지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또 상황은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수석정 이게 조치가 된 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호수에 대한 진행 사항은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를 계속 연기를 해서 나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금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금강 쪽에 남은 것은 그 생태 공원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추가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전 정말 당부 말씀드리고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안성이 사업을 딱 끊어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딱 끊어놓으면은 거기도 연계해서 사업하기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난 그런 부분들을 좀 근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지 않고 좀 그런 방법의 그 사업은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도 어느 순간적으로 딱 잘라놔가지고 가다가 좁아지는 병목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 역할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담당 부서에서는 좀 염두에 두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을 못 하셨는데 풍등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아마 재해 위험과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그거를 자제하고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해준 게 아니고 시에서. 답변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렸습니다. 안정열 의원님. 그 저기가 풍등은 이제는 화재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풍등 행사 겸 산사 음악회하고 같이 그 이제 병행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일단 풍등은 그렇다. 그래서 풍등은 그래서 이제는 안 날리고 지금은 저그 뭐야 저기 튜브 같은 걸 해가지고 애들 벌리는 식이 돼가지고 내렸다가 뛰어다 내리고 음악회를 해놓은 건데 산사 음악회 이제 캐면서 이제 풍등을 날린 거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저는 화재 때문에 그냥 뭐야 그 애들 부르는 식으로 해가지고 날렸다가 내리는 거니까 상관없는 건데. 답변 주지 마시고 하여간 잘 연구 좀 해보셔. 네, 시간이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회담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장 공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